예, 그래서 뭐 차제의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이미 뭐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는 계좌가 이제 쓰고 계시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가족관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몸값을 계좌 이체해라. 예, 이런 경우에도 정말 실제로 그런 뭐 예를 들어 유괴라든가 그런 현상,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공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몸값을 즉각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뭐 알려달라고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줘야 어떤 그 적법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그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시다가 팝업창에 띄워서 그 팝업창에 정보를 입력하라, 이제 이런 유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컴퓨터를 계속 이용하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좀 의심 없이 그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는 경우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인의 이름으로 연락이 와서 미안한데 급한데 빨리 돈 좀 빌려달라, 이런 유형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요즘 또 재미있는 게 뭐 이런 피해 사례도 많습니다만, 이게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범위하게 이런 범죄 유형들이나 피해 사례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또 이렇게 재치 있게 또 재미있게 대처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역관광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뭐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김민주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는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은행권에서 어디시라고요?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수원지검의 검사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성함이? 전금우 수사관입니다. 아니요, 검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검사장님 전화 성함 모르는 직원분도 계신가요? 아직 배속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어중간하지 마시고요. 예, 그럽시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역관광 영상도 좀 봤는데요. 만약에 두 변호사님께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내가 바쁜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바쁜 중이면 전화를 바로 끊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지하철 안에 이제 출근 중이어가지고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끝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이게 그냥 저는 뭐 검찰청이 어떻게 돌아가는 뭐 대략적인 건 아니까 되게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고 뭐 제가 했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전화를 받으셨다면 담당 검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거든요. 꾸며낼 수 있지 않나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구조를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해서 다 끊었던 것 같아요. 제가 2번 받았을 때는. 저희는 좀 아니까 이게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분들이라면 당황스러우셔가지고 일단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순발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저는 일단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 전화를 잘 안 받으시죠? 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관공서 이런 데가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잘 그런 금전 요구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식으로 전화상으로 어떠한 행동을 지시하고 이러면 의심부터 해보시고, 의심이 들면 전화를 끊은 다음에 해당 관공서로 인터넷으로 요즘 다 검색이 되니까 대표번호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해서 좀 문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렇게 관공서면 차라리 좀 문의를 해본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저는 가족 간에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족한테 이런 가족을 사칭한 카톡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근데 그래서 아까 의심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의심하는 게 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공익 광고를 보니까 어떤 이제 피해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 피해 사례를 보면서 저걸 왜 속아? 해당 기관에 확인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속아야지.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남일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례적인 거다, 이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